유럽에서 코로나19가 또다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탈리아 정부는 방역 수위를 준봉쇄 수준으로 높였고 스페인은 야간 통금을 포함한 국가 경계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예. 밤사이 집계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25일 하루 동안 2만 1,20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바이러스 확산 이래 최대치입니다. 또 1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게 지난 16일이었는데요. 2만 명에 도달하기까지는 9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지난 21일 15,000명을 넘어선 뒤 닷새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강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의 주별 분포를 살펴보면 1차 확산 당시 최대 피해 지역이었죠. 북부 롬바르디아가 예. 이번에도 확산세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어 남부 캄파니아, 북서부 피에몬테, 그리고 중부 토스카나 순입니다. 제가 앞서 이탈리아 정부가 준봉쇄에 해당하는 그런 강도 높은 조치들을 좀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네. 조치들이 있는 겁니까? 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새로운 제한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식당과 주점의 영업이 평일과 휴일 관계없이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헬스장과 수영장, 영화관, 극장, 도박장, 나이트클럽 등 다중운집 시설은 모두 폐쇄가 됩니다. 예. 또 고등학교의 원격 수업 비중은 75%까지 확대되는 등 학교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달 들어 계속 방역 수위를 높여왔지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전국 봉쇄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콘테 총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Giurare un secondo lockdown generalizzato, come quello che è accaduto e avvenuto in primavera, il Paese non può più permetterselo. 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시행되며 일단 다음 달 24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데요. 예. 로마와 나폴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써부터 격화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이 한 달간 행정명령이 원활하게 시행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방역 조치를 좀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요. 네, 앞서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스페인은 다시 국가 경계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국가 경계령이 다시 내려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는 3개월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야간 통행 금지 시작과 종료 시간은 지방 정부가 1시간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또 이번에 달라진 가장 큰 점은 내년 4월까지 국가 경계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지난 봄과 달리 하원에서 2주마다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며 최다를 기록한 프랑스도 야간 통금 조치를 확대하는 등 방역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신규 확진자 추세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8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중서부를 중심으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몬태나, 그리고 노스다코타 등이 최근 상황이 가장 심각한 주로 꼽히는데요. 지역별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대선 전에도 코로나19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검사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고요. 예. 사망자가 많은 것은 병원 집계 방식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병이 사망 원인이어도 코로나에 걸렸다면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 측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을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인데요. 지금 CNN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즉 통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통제할 것은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고 사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코로나를 통제 안 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메도스 실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제나 백신 등 적절한 사태 완화 요소를 확보해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치중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예. 신규 확진자가 워낙에 계속 증가하는 국면에 나온 발언이어서 이 취지와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